네, 뉴욕 증시 이틀 연속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도 6가지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듯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폭락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그런 종목들, 여기에 더해서 방산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뭐 건설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6가지 소식들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K 성장주로 꼽히고 있는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는데 증권가들의 평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폭락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꾸준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주요 포트폴리오 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3조 4천억 원 규모의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금융계약 체결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금융권의 제안 요청서가 마감됐다고 하는데요. 방산주들 흐름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한양증권이 매각에 들어간 가운데 강성부 펀드로 꼽히고 있는 KCGI 측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LF는 차순위 협상자에 올랐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때문에 장외 시장에서도 이 주식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마켓컬리 그리고 오아시스는 웃고 있는 가운데 야놀자는 운다라면서 이 장외 시장의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같이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는 테마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요. 한 매체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업종이 다시금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커진 코스닥 시장에서 지수의 버팀목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헬스케어 지수가 최근 한 달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75개 종목이 있는 KRS 헬스케어 지수는 7월 초에 3,242.36포인트에서 지난 2일에는 3,631.72포인트까지 12%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우량주 37개 종목을 추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2.77%로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코스피 의약품이나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가,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닥 제약이나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헬스케어 열풍이 강하게 불면서 이 지난주에는 한때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달성하는 모습을 한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다시금 순위가 뒤집힌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모습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알테오젠에 대해서 경쟁사 할로자임의 PR이 22배 정도인데 알테오젠은 키투르다 피하 주사 제형 1개 제품으로 기업 가치를 22조 원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서 오는 9월에 키투르다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임상 3상 발표가 예상되고 이것만으로도 주당 40만 원 이상의 가치가 기대된다라고 평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만큼 제약바이오 업체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하반기에도 역시나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으니까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말 검은 금요일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꾸준하게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주요 포트폴리오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 경영권 매각거래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중간 회수를 위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으로 K카가 있을 텐데요. 지난 1일에 보통주 한 주당 300원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1분기보다 분기 배당도 늘기도 했었고요. 배당금은 총 145억 원으로 2분기 순이익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연으로 환산했을 때 시가 배당률이 무려 9.3%에 달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뿐 아니라 하나는 또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나 고배당주로 최근에 탈바꿈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12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사상 첫 중간 배당을 개시하면서 주당 1,500원을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는데 배당 총액은 542억 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중간 배당은 앞서 지난 3월에 결산 배당으로 1,444억 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에도 적극적인 주주 환원들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지분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를 또 했다는 에이블 CNC 역시나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K뷰티 호황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배당을 통해서 추가적인 회수 전략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알짜 종목들이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방산주들에게 다시 한번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식인데요. 이 금융계약 지연으로 진행이 좀 더뎠던 폴란드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방산 계약에 드디어 속도가 나게 될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폴란드 정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지난해 말 계약을 맺은 K9 자주포 152문에 대한 지급을 위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안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계약은 3조 4,475억 원 규모입니다.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을 비롯해서 유럽을 포함해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들 역시나 각자 유리한 조건으로 함께 제안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업계한 관계자는 이렇게 제안 요청서의 접수 마감 이후 폴란드 정부 쪽에서 만족할 만한 금리와 조건을 제시한 곳이 있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체약의 체결에 대한 계약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K9 308문과 K2 전차 820대까지 잔여 계약 역시나 순항을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방산 종목들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매각이 좀 한창이었는데요. 드디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강성부 펀드로 불리고 있는 KCGI가 이번 한양증권 지분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인데요. 지난 2일에 한양화공과 재단산하회사인 백남관광 그리고 HBDC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보통주 376만 6,973주를 KCGI에 넘기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각 입찰에는 KCGI를 비롯해서 LF라든지 타 사모펀드 컨소시엄까지 총 5곳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KCGI가 우선 협상 대상자에 오르게 되면서 LF 측은 차순위 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KCGI는 지난해 1월 메리츠 자사운용을 공식적으로 인수한 뒤 1년 7개월 만에 한양증권 인수에도 착수하게 됐는데요. 증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자산 운용업과 함께 조금 더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한양증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지난주 금요일 한양증권이 시간외 상한가를 기록하며 17,13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장 흐름까지 연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여전히 잘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 장외시장도 주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외시장에 상장된 종목들, 이 종목들의 주가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재편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마켓컬리라든지 오아시스는 반등하는 반면에 이 현재 이 큐탄 쪽에서 이 자금을 어느 정도 매각 자금이 물려 있는 야놀자의 경우에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큰 변도가 생기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는 KCTC, 동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쿠팡 관련 종목으로 묶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마켓컬리 관련 종목으로는 흥국 F&B, 또 오아시스 관련 종목으로는 모회사 보실 수 있겠죠. 지어소프트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한 매체의 단독 보도 보겠습니다. 최근 같은 시장 속에서는 또 이렇게 테마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번 주에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집값까지 오르고 있자 기존에 예고했던 수도권에서 나와서 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택지 개발을 노린다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게 되면서 서울 내 그린벨트 일부 해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안을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어디를 얼마나 해제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택 공급 대책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종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이나 SG 세계물산, 백광산업, 성창기업지주, 이전에 움직였던 종목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